근데 자리 안 만들었죠. 만든 사람은 저기 저 의사 선생님 옆에가 근데 네. 아이고 뭐 수고는 혼자 다 하는데 왜 좀 데려와요. 왜 그런 옆에 앉아요. 기다리고 오셔가지고요. 아 네. 유승민 위원장 그 앉아. 아 우리 5층에 팀은 5층에 올라. 영상 잠시 후에 제1차 전체 대표자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2차 전체 대표자 연설회의가 끝이 나면 그 이후에 이어서 바로 6층에 우리 비상시국연대의 본부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6층이 사무실을 개소하는 개소식을 오후 4시에 이어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지 아니하시는 참석자분들께서는 6층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새로 힘찬 발을 내딛는 우리 비상시국연대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네, 잠시 후에 그럼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요. 네. 아 여기 네. 지금 그 많은 명패를 마련했지만 그 참석하신 시간대가 이렇게 맞지 않아서 먼저 참석하신 분이 아무 명패는 앉으셔서 그거 바꿔드리겠습니다. 의사에 가서 앉아. 그렇게 앉으시면 순서대로. 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앉으세요. 자, 지금 명패 구애받지 마시고 먼저 참석하신 분들은 아무 명패 앞에 앉아주시고 앉아 계시면 해당되는 명패 찾아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원 오시다. 아니 뿔로는 뭐저 앞에 저 앉아서 의사에. 안돼 이리 돌아와. 아니 열로 들어오면 예. 1번 나와서 자 동거에 저 앉아. 저 방청객이 있어요. 그럼 저 5층에 올라가 있어. 대표에서 온 걸로 하면 아 그냥 5층에 올라가 있어. 5층에 그. 저기 가방 가지고 있지. 자리가 없으신 분은 뒤에 그냥 테이블이 아닌 의자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5층에 올라가시면 그 국민노조의 대회의실에서 큰 화면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을. 자리 없으시면 5층 국민노조 대회의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 앞에 어정감 비싼 거 같네. 자, 그럼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비상시국연대 전체 대표자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굳게 달려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1절을 힘차게 제창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아련한 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음은 순국천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발을 내딛는 제1차 전체 대표자 연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빠지신 분이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중간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상현 국회의원께서 오셨습니다. 다음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 강신길 운영위원장님 아직 도착 전이시군요. 다음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 구본철 상임대표 아직도 네. 그 다음 같은 그 상계단체이신 우리 박상덕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국민통합연대 박승환 사무총장님 아직 바른사회 시민회의에 박인환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다음 자유시민연대의 윤수연 이사님 오셨습니다. 다음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님 아직 도착 중이십니다. 프리덤 카리지 장학회 이숙력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자유시민당
이수님 창당준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헌 한변전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나라지킴이 고변압 조영호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대경동 전략기획 실장님 오셨습니다. 다음 숲디자인 장희숙 대표님 오셨습니다. 꿀라놈만 있습니다. 어정감시단 아직 도착을 안 하셨습니다. 더 자유일보 최영재 대표 오셨습니다. 네, 밖에 계십니다. 다음 미래통일연합 최유성 총재는 잠시 계셨다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다음 프리덤 코리아 서유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밖에 계십니다. 네. 다음 전대협 김동근 회장 5층으로 올라가 계십니다. 네. 다음 국민노조 김준용 사무총장님 역시 5층에 올라가 계십니다. 대한민국 퇴직공무원 노동조합 문경철 위원장님 역시 5층으로 올라가 계십니다. 다음 건강보험 불평등 개선연대 이호승 상임대표님 또한 5층에서 대형 화면으로 관람하고 계십니다. 다음 국민건설산업노동조합 최준익 위원장께서도 5층 대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참관하고 계십니다. 다음 자유수요사회 노환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중앙대의원민합 변원석 대표님 아직 참석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조대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다음 행동하는 자유시민 김정욱 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막 도착하시는데요. 네. 한변의 권오연 사무차장님 오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선단의 강신일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상 참석하신 여러분을 소개해드렸고요.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할 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왔어요. 예예. 대구에서 대구 공정사회 시민 회의의 김익환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김익환 대표님께 그리고 우리 최선한 우리 우한폐렴에 대한 닥터 오셨습니다. 요즘 활약이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비상시국연대 제1차 대표자 연석회의에 전하여 우리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이신 장기표 신문정책연구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인사. 예,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 비상시국연대가 결성됐다가 출범한 지는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특정 종식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마이크 안에 마이크. 제대로 정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코로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아주 잘못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부구치소에 저희가 이 텐트를 치고 지금 한 11일째 지금 농성을 하면서 또 규탄 대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못했는데 변명 같지만 사무실이 없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건물 6층에 나중에 가보시겠지만 사무실을 아주 우리 처지에서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실이 정해지면 인력 편제도 제대로 하고 또 활동 계획도 제대로 수립해서 이 폭정 종식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왕 제가 당부 드리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단체마다 인마다 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국정종식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뭉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특별히 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 여기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모두가 다 주인 정신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또 사무실에 있지만은 물론 사무실에 있는 책상에 뭐 상근자도 배치하고 그랬지만은 이 사무실이 우리 모두의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무나 오시면 됩니다. 아무나 오시면 다 컴퓨터도 다 돼 있고 해서 자리도 있으니까 뭐 내가 여기 상근자 아닌데 이런 생각 정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절대로 주저하시지 마시고 오시고, 또 개별 단체들도 회의도 여기 와서 많이 하시고, 하여튼 이 공간은 저 6층 공간은 우리의 아주 뭐 때로는 뭐 사랑방으로 또는 뭐 강의실로 또는 또 투쟁기획실로 다 다양한 그런 용도로 가지고 우리가 활용까지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역량이 좀 투입돼. 우리가 지금 뭐 월급 주 가지고 사람 채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시간이든 하루 종일이든 하여튼 최대한으로 여기 와서 많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공동대표 맡은 사람들도 상근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역량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이 만남과 또 이 우리의 투쟁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장기표 대표님, 공동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대표단 소개를 드리자면 장기표 신용민 정책연구원장님, 그리고 이재호 국민통합연대 집행위원장님, 김태원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님, 김문수 대표님, 홍준표 국회의원님, 인실 한국여성 발명가 협회장님, 또 2번 자유연대 대표님이 수고로운 직책을 맡아서 기꺼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쁘신 국정의 와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윤상현 국회의원님의 짤막한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뵙고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가치가 근간한 지난 3년 반 동안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에 맞서 싸울 우파 진지가 어디에 있나. 참으로 우파 진지가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손으로 꽂아 본다면은 뭐 국민의힘, 국민의당,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 또 지방의회 단체장 의원도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투쟁성이 약하고 정말로 투쟁성이 있는 강력한 우파 진지가 어디냐? 우리 비상시국연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맞죠?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제가 그래서 폭동 종식을 위한 1차 전환적 관문이 바로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아니냐. 어떻게든 우리 반문연대 세력이 이겨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관문인데 지금 돌아가는 형상을 보니까 그렇게 호락호락 같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수고, 그래서 제가 한 3, 4주 전에 우리 비상시국연대가 단일화를 위한 어떤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시고, 만약에 긍정적이면 그쪽 관계자들도 초청하고 또 단일화 실무 협상도 촉구하고 또 기구도 출범하고 그런 비상시국연대가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과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상현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공동대표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정당에 소속된 두 분의 공동대표를 소개를 못했습니다. 네, 한 분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시고요. 또 한 분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이십니다. 자, 다음은 현황 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현황 보고는
김재형 기획위원회 간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상신국연대에서 신부를 하고 있는 김경입니다. 그동안 비상신국연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정당 시민단체 연석회의에서 폭정종시 비상신국연대를 만들기로 결의하고 출범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부의 대표대회를 거쳐서 10년부터 새롭게 출발하기로 결의하고 1월 12일 날 공동대표단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을 폭정을 종식시키는 투쟁을 하겠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월 16일 날 폭정종식 부산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전국 강력시도와 도청 소재지에 순회 규탄대회를 열기로 계획했었는데 부산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코로나 또 마녀 사냥이 될 수 있다는 내부 판단, 예를 들면 혹시 참여자 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타나면 또 지난 8.15 광복절 집회같이 마녀 사냥이 될 수 있었다는 판단에 의해서 구정 이후에 실제 추이를 보면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하면서 우리 그 공동대표단은 동부구치소 문제에 투쟁에 전력을 다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동부구치소에서 지난 15일부터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대표단이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는데 본인들이 이 당번절에서 그분들이 지금 농성을 순번제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이재호 대표가 하고 있고요. 수요일은 장기표 대표님, 목요일은 이범 대표, 금요일은 김태훈 대표님, 또 토요일은 김문수 대표님이 순번제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날 저희들 대표자 회의도 사무실에서 하지 말고 농성 현장에서 하자 해서 대표자 회의도 매주 화요일 거기서 하고 있고 또 기자회견도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토요일은 또 토요 집회가 김문수 대표님을 주재하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부구치소 문제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자, 조사하고 대응하자고 하여 동부구치소 진상조사단이 발족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여기 계신 윤상현 의원이 참가해 주셨고요. 배현진 의원, 또 한변을 대표해서 김태용 대표님, 또 자유수 의사회를 대표해서 노항주 의사님이 참석하고 뒤에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또 재상만 닥터가 지금 참가해서 진상규명에 합류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비상시국연대 실무자들이 계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동부구치소 투쟁을 이제 현재 진행 중이고요. 여기는 단체들이 같이 결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1차 전체 대표자 회의를 하고요. 드디어 저희들이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6층에 사무실 개소실을 변화하게 된 것들이 그동안 있었던 저희들 현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주소는 119 코리아 오르그입니다. 119 코리아 ORG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현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형 기획위원회 간사께서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본격적인 현안에 대한 토의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현안에 대한 토의는 우리 공동대표이신 김태훈 공동대표께서 주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상 사회권을 김태훈 의장님께 옮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회 회의를 주재하게 된 안전의 김태훈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작년 12월 10일 날 저희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가 발족을 해서 오늘 드디어 역사적인 제1차
대표자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갖고 아울러서 입주식도 하게 됐고 또 본격적인 의안도 다루게 됐습니다. 의안으로서 오늘 다룰 것은 서울시장 범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 두 번째로는 조직 활성화 방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비상시국연대가 발족을 해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전국 순회 국민대회를 시도했고, 또 한 가지는 동부구치소의 인권 비급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문재인 정권 확정정식에 기여를 하고자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현안인 서울시장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 국정정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라는 데 저희가 의견을 같이 했고, 그래서 오늘 모처럼 제1차 회에서는 이 서울시장 범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의논을 나누자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매주 공동대표당 또 기획위원회 또 회의를 거쳐서 이 서울시장 범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유인물은 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 자체가 무슨 보수, 진보,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침몰할 그런 위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답게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에 의해서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선거가 바로 4월 7일로 비록 대선은 아니지만 바로 그 관문이죠. 서울시장 선거 또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장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국힘당에서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 이제 후보를 지금 선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2월 5일 날 국힘당에서 본선 지출자 한 4명 정도를 경선 후보자로 추인됩니다. 그렇게 되고 민주당은 2월 말경에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한편 국힘당 말고 시민사회, 국힘당 이외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이쪽에서는 지금 금태섭, 안철수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국힘당이 에서 경선을 거쳐서 나오는 분과 결국엔 이 시민사회 여기서 나오는 분, 이거는 안철수가 될 것이다 라는 분들도 많은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경선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어서 우리 비상시국연대가 할 역할이 뭐냐?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안철수라든지 가장 영향력이 안철수나 또는 그 국힘당의 김정인 위원장이 자기들이 단일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다 지금이라도 안철수 들어와라 해서 단일화하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원합니다. 그건 어떤 형식이든지 그 사람들 사이에 원만하게 단일화 방안이 자치적으로 도출이 되면 그 이상 좋을 바가 없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로서는 이 비상시국연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물론 그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들이 무차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정당이라든지 교육당이라든지 이런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또 그 단일화를 위한 또 NGO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완호dem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그 비상시국연대가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모처럼 정당과 시민사회가 같이 어울려서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1야당이라는 국힘당에서 원내대표가 들어가 있고, 또 국민의당 안철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홍준표 의원도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 밖에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거듭된 시행착오 끝에, 자, 이 정도 이제 우리가 갖췄으면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장 방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의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여튼 간에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죠. 그냥 흥행을 흔들죠. 그러니까 국힘당, 크게 보면 국힘당 출신의 후보와 국힘당 이외의 시민사회, 국민당을 포함해서 후보와 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국힘당 이외의 시민사회 또는 군소정당 그 출신의 후보를 그쪽에서 단일화하는데 우리가 플랫폼을 좀 마련하자. 좀 아름답게 그분들이 제대로, 뭐 쉬운 말로 하면 안철수가 뻔한 거 아니냐는데, 뻔하지 않을지 그것도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그쪽을 우선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국힘당 이외의 뭐 군소 정당 또는 시민사회에서 단일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1년에 예를 들면 민주당의 경우 이제 들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당 출신 후보로 나왔죠. 그리고 제야에서는 그때 이제 박원순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가지고 둘이 경선에서 박원순이가 이제 되니까 민주당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박원순이 밀어서 이제 우리 한국당 출신 나경원 후보를 이제 꺾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이쪽, 그러니까 이게 정당과 시민사회, 우리는 그중에서 시민사회 쪽의 후보를 잘 좀 단일화시켜서 경선에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럼 어떻게 단일화, 우리는 그럼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단일화를 할 것이냐 하면, 이름은 여론조사 방법으로, 그러니까 선관위에 뭐 위촉을 한다든지 해서 뭐 안철수, 금태섭, 뭐 김대호 등등 시민사회 후보들 중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가장 우월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잘 유도를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단체에 시국연대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지난번 12월 10일 날 대충 파악한 바로는 한 40여 가 단체가 되니까 그 각 단체별로 마땅한 시민사회를 대변할 후보를 선출한다든지 뭐 해서 우리 비상시국연대 관여 단체들이 서로가 논의를 해서 이 국힘당 출신의 후보와 맞대결을 벌일 만한 후보들을 우리들이 뽑아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저희가 생각해낸 건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 서울시장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 있어서 특히 이제 국힘당에 우리가 뭐 영향력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뭐 한다니까. 그러면 그 이외에 시민사회에서의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비상시국연대가 적극적으로 좀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출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든 여기 오늘 참여하신 대표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이고 비상시국연대 되겠어요, 뭐 이렇게 끼어들 필요 없다, 뭐 그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보면 시도해볼 만하다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여러 가지도 있으니까 일단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비상시국연대가 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비상시국연대가 중지를 막아가지고 서울시장 시민사회에서 단일화 방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한번 비탄 없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자유민주연구원 비상 15년대 비상 15년대를 이끌어오신 우리 공동 대표단 및 우리 임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고요. 지금 서울시장 단일화 문제도 중요한데 왜 또 부산시장 단일화 문제는 옮기가 안 되는 문제도 궁금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밖에 있을 때는 이번 보궐선거는 트롯 방식으로 해야 된다. 트롯 방식으로 해서 이번 그 서울시장에 출마할 후보들이 다 나와서 트롯 방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적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하나씩 탈락시켜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좋다는 이 얘기가 우리 그 애국우파 진영에서 많이 나돌았는데, 오늘 지금 제안한 건 세 가지네. 두 가지인데 여론조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비상치유연대 각 특별 단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선출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절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서울시장 후보, 우리 야권 후보를 단일화시킨다고 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우려되는 문제지만 역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역선택의 부작용이 날 수 있으니까, 아니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각 당 가리지 않고 묻는 방식으로 택해가지고 야권 후보의 순위를 정해야지, 야권 후보만 올려놓고 여기서 누가 제일 적응을 하면 역선택으로 엉뚱한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론조사에 역선택 문제도 하나 그걸 하고, 두 번째, 우리 여기 그 비상치유연대의 참여단체 장들이 모여서 집단 토론을 해서 투표로 후보를,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또 단체들의 의견이 절충이 안 되면, 야, 이쪽이 다 니들이 대변하는 문제, 그리고 야권 분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절충하는 방안을 하고, 시간적으로 만약에 급하지 않다면 최소한도 한 3라운드 정도는 하는 트롯 방식으로 경연을 통해서 한번 국민적 지지를 한번 모으는 이러한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당연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의 단일화도 중요합니다. 부산도 지금 매우 지금 복잡해요, 구조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동규 원장님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 부산시장 단일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적인 역량이 과연 우리가 서울시장 단일화도 하고 부산시장 단일화까지도 할 만한 현실적인 역량이 과연 될까? 그것이 이제 주저가 돼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힘이 못 미칠 것 같아서 그랬고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전제로 이동규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기 전에, 그럼 과연 우리 비상시국연대가 물론 이제 제한된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뭐 부산 서울시장 더 나가서 그다음에 부산시장 후보의 이 시민단체 시민사회의 단일화에 우리 비상시국연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를 해주시는 취지인지, 그게 이제 저는 돼요. 예, 동의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럼 동의하시는 전제가 됐습니다. 제가 예. 우리 김익환 변호사님 대구에서 대구 자율소 대표입니다. 비상시국연대가 영향을 갖고 있느냐? 둘째는 시간이 충분하냐? 이것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 여론조사를 해도 여론조사하는 비용이 들 것이고 방법 들 것이고 그게 또 뭐 타협이 돼야 될 겁니다. 이 우리 시민단체로서의 활동, 집회나 성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라. 이 후보가 난입되면은 우파는 반드시 지게 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건 몰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해 나가겠다 하면은 우리 그런 역량을 갖고 있을까 저는 의문을 표합니다. 결국은 우선 단일화의 객체자 대상인 국민의힘이든지 또 범야권 후보든지 이런 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한다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이 물밑 작업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시민단체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국힘당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흥행, 우리가 당신과 시민사회단체에서의 단일화, 당신네에 매치할, 데스 매치라고 그러죠 보통. 당신네와 맞설 시민단체의 단일 후보를 할 테니까 여기에 당신네가 뽑는 거와 매치를 할, 그렇게 하겠다, 동의하겠느냐, 그 동의를 받는 그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또 시민단체에 대해서 쉬운만으로 하면 김종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홍보, 또 안철수 하는 겁니다. 그 노력이 포함이 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힘당의 주호영 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이미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멤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은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좋다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또 진척도 돼 있고요. 이제 헐리가 돼 있다. 그런 방법이라면은 우리 두 분 다 대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후보고 한 사람은 당 대표인데 우리 회 멤버니까 아예 교황 선출식으로 방에 받아놓고 결론을 내봐라 이런 접근이면 몰라도 오픈된 상태에서 그런다면 그쪽은 그쪽대로 어떤 정책을 뭐 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다. 저는 그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권에 있으니까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부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안 한다. 또 국민의힘으로 합당도 안 한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향해서 빨리 단일화 실무 협상을 하자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시다시피 2월 5일까지 4명의 서울시장 후보를 뽑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이제 당 지도부의 원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4주 전이가 비상식위원회가 플랫폼을 단일화 실무 단일화의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찾자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외연 확장의 기회로 삼고자 제가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제가 그런 메시지를 던진 이유는 아시다시피 주호영 그 당시에 원내대표 또 이태규 민당 총장 또 안철수 대표가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의 어떤 대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실 거라는 그런 신념의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물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비상식위원회가 단일화 실무협상의 플랫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로 국민의힘의 최고 지도부가 안철수 대표는 분명히 받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받겠냐라는 의구심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대표님께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2월 5일날 국민의힘 후보가 4명이 결정이 되고 또 안철수 대표 또 되면은 우리 비상시국연대에서 후보들을 개별적으로 부르자. 5명이나 6명 불러서 네거티브 캠페인 못하게 하는 또 단일화에 대해서 당신네들의 의지를 담은 어떤 서약식 같은 거 또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주호영 대표, 안철수 대표하고 한번 개인적으로 물밑에서 한번
대표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좀 중요했습니다. 그 우선요, 이 부산 우리가 이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우리 모두의 뜻을 다 대변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대결하게 돼 있다. 이렇게 딱 이게 돼 있으면 우리 이런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노력이 돼 있으면 그래도 군소 후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래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또 별로 논의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안철수 후보라 합시다. 후보라는 상당히 정말 비중 있는 어쩌면 당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분이 국민의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걱정도 하고 논의도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안에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뭐 거기라고 해서 후보가 없겠습니까? 국민의힘 이외에도 저는 뭐 반드시 후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저는 필요도 없으니까 부산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라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 비중 있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 어제도 우리 대표자 회의 때도 그런 말 했는데 우리가 지금요 너무 이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주장할 일을 하면 되지 이걸 국민의힘 가가지고 가서 당신 우리가 이래 나누면 당신은 같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지금 그거를 나는 물을 일은 별로는 아니다. 해 나가면서 어떤 국민적인 요구에 입각해서 우리가 주장을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너무 완벽한 그림을 너무 그리려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의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비상시국연대가 대한민국의 정당 뺀 모든 사회단체를 다 대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여기 참여하지 않은 단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우리가 말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에 많은 또 그리고 중요한 단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나가고 여기에 또 이론이 있는 분들은 또 그분들도 우리가 또 설득을 해가지고 참여도 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면 된다. 즉 현재의 상황을 굉장히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을 해나가면 좋은 결과에 이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곧 바로요 우리 비상시국연대가 생각하는 즉 국민의힘 이외의 국민의힘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김정인 위원장이 또 굉장히 고집을 피우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외의 후보들은 우리가 단일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신문에 광고도 낼 겁니다. 즉 몇 월 며칠까지 여기에 등록을 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단일화하겠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외의 후보가 단일화가 돼서 한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경선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와서 경선한다. 너무 할 거 없이 이렇게 해 나가다가 보면 그런 결과로 저는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그 경선만 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자의적으로 많이 불안하면요 표가 떠나갑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만약에 안철수가 한국당에 오면 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3지대에 있으면서 한국당 후보하고 같이 원포인트 경선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소리라고요. 한국당에서 상대쪽 한 사람 뽑고 제야에서 한 단체를 해서 한 사람 뽑고 이래서 여기서 붙어야지 지금 우리가 굳이 뭐 안철수를 들어와라 그 정신병이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가 성급하게 할 게 절대 없고 뒤에서 조용히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체 의견을 한 1, 2분씩이라도 한 번씩 그러시죠. 뭐 한두 가지 놓고 계속 토론만 할 게 아니고 예. 전반적인 의견이 어떠신지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순서대로 해요. 그래. 순서대로. 어차피 한마디지만. 그래. 하실 분. 적극 찬동하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좀 이해는 좀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러면 그분들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데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들 뺀 나머지 후보들을 모아서 여기서 그 프레젠테이션 토론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하더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만 하면 성사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또 그분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걸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나머지 그 우파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단일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국민의힘 후보하고 맞상대를 해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분도 싫어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또 그런 일 판을 까겠다는데 뭐 충분히 될 여지가 많을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뭐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명분을 깔아주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여간 시민사회 단체에 우리 강 장관님 말씀하시죠. 다 한마디씩 한다고 하니까 다 이건 안 하셔도 되고 또 하시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단체에서 얘기하기 전에 오늘 조선일보 보면 자유한국 21과 기독자유당 등등에서 우리가 지금 똑같은 내용이 기사에 떠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트롯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쪽을 보고 우리는 뭐냐 이거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암만 저는 저 군인 출신이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대선이나 총선이나 보면 선거 며칠 전까지 소용돌이가 칩니다.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2달 이상이 남았어요. 이제 선거 할 때까지는. 근데 앞으로 무슨 돌풍 광풍이 올지도 몰라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나마 이제 반문 또는 반문재인 우리 우파들끼리 지금 얘기를 하는데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디테일한 데 얽매여가지고 그걸 확정지어에 있다가 무슨 돌풍에 그냥 훅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그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유한국 21 그런 단체들과도 무슨 뭐 우리가 경제의식을 갖는다기보다는 이제 무조건 반문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총론은 트롯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만 되고 나머지 다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옛날처럼 또 낙마한 사람이 출마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마한 사람에 대한 물론 서약을 받고 거기에 이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시민단체나 등등의 조직에서 정말 엄하게 아주 엄격하게 아주 이제 혼을 내주는 그런 어떤 응벌 정책, 원칙 이런 걸 우리끼리 정했으면 좋겠다. 말씀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강신길 대표님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하단에 크게 광고가 났죠. 자유한국이 시켰던 무슨 연합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많이 나타납니다. 단일화를 위한 플랫폼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그런 많이 나오죠. 그건 좋습니다. 하시도록 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누가 더 그것을 효율적으로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느냐인 것인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비상시국연대 정도는 상당한 규모가 되고 우리가 감히 시도할 그러한 능력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 강 장관님과 제가 자유한국 21의 그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거기서 가면 그분도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분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이 대의에 대해서 비상시국연대가 한다면서 너가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분도 모셔서 우리 비상식물연대의 같은 단체원으로서 단일화에 같이 협력할 수 있죠. 그것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설득과 권유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확장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비상시국연대가 후보 단일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비상시국연대가 어떤 단체냐, 그리고 여기에 조직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신이 뭡니까? 뭐죠?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이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그리고 이제 안철수 여기에 있는 이제 그 국민의 당에 있는 상당한 분들이 합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혁신통합추진위원회였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누가 만들었냐? 바로 비상시국연대에 지금 대다수 참여하고 계신, 여기도 저하고 같이 활동하신 분들인데 국민통합연대에서 주축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혁신통합추진위원회였어요. 박형준 위원장이 이제 그때 있었고, 저도 있었고, 여기 박상대 교수님, 박인환 대표님 등등 해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물리적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야권 3당을 합쳤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제대로 뭐 선거운동도 엉망을 하고 제대로 혁신도 안 하다 보니까 총선에서 구멍에 복권이 났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국민의힘이 난데없이 김정인이 지금 빵자를 부리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하나만 정하면 돼요. 너네들이 이 뽑는 후보하고 우리 후보, 아니 우리 후보는 또 그러네요. 다른 후보, 우파 후보 단일화 하는데 같이 한다 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언제 2011년인가 그때 박원순 이제 서울시장 됐을 때 그때 그 박원순이 뭐 시민단체 후보라고 해서 나오니까 당시 우파 시민단체들이 이제 우리도 시민단체 만들자 해서 이석열 후보를 추대한 게 있어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저 참여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이성윤 변호사의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여론에서 받아주는 건 좋았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 사실 준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뭐 말아버리고 말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우리 나름대로 좀 준비가 좀 됐었으면 우리가 박원순하고 능히 싸울 수 있는 후보를 만들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못하는 걸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는 걸 하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여러 가지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우리는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만든 게 미래통합당이었고요. 그게 지금 총선에서 우리 엉뚱한 지금 짓거리 하는 거나 그렇게 망가졌지 어떤 틀 같은 것들을 만든 거에는 우리 나름대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 제대로 못한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하는 데에 좀 기여 얼마든지 우리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만든 어떤 나름대로의 규범은 그게 부산시장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론조사하고 무슨 트로트 방식이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꼭 다른 것만은 아니에요. 아마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가 잘 안 보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마스터 방식으로 하지만 전에는 여론조사로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나갔을 때 항상 얘기되는 역선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데 이번 선거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절대 아니잖아요.
나는 그러한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한 절박함의 진정성을 가지고 일단은 국민의힘 쪽하고 얘기해서 최종 후보는 무조건 정하도록 한다, 우리끼리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 우리 나름대로 이제 정하고요. 그거를 제안하는 하는 활동?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이제 여론이 그렇게 돼 있고 그때라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저기 뭐 박원순이가 준비를 많이 해서 단임 후보가 됐으니까 아는 안면에 말 한마디 갖고 된 거예요. 그런 거는 다 그 여론 그 되고 나니까 이제 국민 여론이 그쪽으로 잘 몰려든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조용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우리 비상식년대가 이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적어도 국힘당을 제외한 시민, 사회 또는 군소정당의 후보 단일화에 최대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에 전부 동의하십니다. 네. 그리고 디테일되어 있는 부분은 하지 마시고 물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대해서는 장기태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전국입니다. 부산도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은 유력한 국힘당 후보 중에 안 된 사람이 나와서 또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후보 난리고로 패배가 안 되게 국힘당 쪽에도 압박을 넣고 우리 이 범야권 쪽에 초청해서 정책도 듣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여야가 단일이 되도록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서 이 다 기회가 없다 마지막이다 이런 심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은 낙선운동 하겠다 하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동열 원장님도 그렇고 김익환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고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받기다 해서 아예 도외시할 게 아니라 상당히 지금 중요하고 하니까 그 국힘당 내부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 비상식년대가 역량이 되는 한 최대한의 역량과 그 압력을 가해가지고 국힘당 내부에서 순조롭게 후보가 한 사람이 되도록 제가 또 노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역할도 안 하게 잘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단일화 방안은 아까처럼 뭐 여론조사도 있고 트로트 방식도 있고 토론도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에 더 저희가 공동대표단 또 기획위원 모아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또 중간에 한번 또 보고도 드리고 또 전체 대표자께도 또 열면서 그 의견을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화는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조금만 보충을 꺼놨어요. 그래서 뭐 그럼 혹시 됩니다. 아까 우리 장군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좀 출범할 때 사실 제일 먼저 연석회의를 출범할 때 우리 단일화 프로그램 때문에 출범한 거예요. 그때 대표님은 안 나오셨는데 출범한 취지가 재보궐선거에 단일화하는 것을 사실은 그때 제의를 해서 실제로 그게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재정당 시민단체 이름이 연석회의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지난 4.15 총선의 실패를 다시 그때 공천 잘못해서 실패했다는 다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공천을 제대로 우리가 공유하는 공천을 해보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우리 강 장군님 염려하신 대로 플랫폼을 하겠다는 단체들이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우후죽순처럼 나옵니다. 벌써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 오늘 신문에 광고 난 것도 있고 그거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소정당 4개 그 중에서 정당 등록이 된 데는 기독자유당 정광훈 목사님 하는 그쪽 그 다음에
자유한국 21, 그 다음에 저거는 빠졌어요. 공화당은 빠지고, 거기에 또 정규제식 쪽에서는 국민연합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자유시민당, 우리 이쪽에 이 건물을 하는 자유시민당이 들어있는데, 그걸 유심히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인데, 그 네 단체는요, 경선 응모 일정까지 하는 방법까지 여론조사 40%, 당원 책임당원 60% 이런 것까지 해서 언제 6월 2일 뭐 3일 어떻게 해서 발표하는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박수 쳐가지고 그냥 뭐 알아서 뭐 디테일을 뭐 뒤로 넘기자 이러는데, 그러면 그쪽 트랙에 지난번에 자유한국 21도 대표님이 여기 참석했습니다. 정말 대표가 참석했어요. 또 다행히 이희범 대표가 지금 여기 자리에 없는데, 이희범 대표도 여기 자유시민 대표로 신문 광고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라도 우리 플랫폼을 다시 정비를 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그쪽 군소정당을 우리한테 다시 넣는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저기 국힘당이 우리를 좀 쳐다보기라도 하지. 플랫폼이 여기서 초청하고 저기서 초청하고 하면 국힘당 자체에서 저 광화문 세력 봐라 또 분열하는 이 소리 나니까 우리가 국힘당을 먼저 접촉할 게 아니라, 또 중요한 순간에 빠졌네. 자유시민당이 이 광고에 이름이 올라와 있으니까 고영주 변호사 측하고도 다시 전체 플랫폼을 다시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서경천 목사도 있어요. 거기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또 후보 모집을 하고 뭐 심지어 예비까지 모집을 하고 하는데, 참 서경천 목사님 대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골치 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플랫폼에 넣는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끈을 달아놓은 자유한국 21 고영주 변호사님하고 이번 대표가 있는 이쪽은 우리가 먼저 플랫폼에다 같이 집어넣어서 우리가 해야 되지. 그러면 벌써 신문에 수천만 원 들여서 광고를 나갔는데 그 일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도 이제 공동대표단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기 일정이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공신력인데 그 4개 단체가 벌써 발표를 해버렸는데 또 그걸 또 취소하는 광고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먼저 정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합시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으면 그 일정대로 양보하되 주체를 같이 하는 거고, 그렇게 먼저 정하고 우리 박수 치고 넘어가는 거죠. 늦게 오셔서 국민통합연대 방청장 한수만 변호사님. 이건 안 그리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실 그 안철수 후보는 그 출마 일성이 자기가 시민 후보가 되겠다, 뭐 서울 시민 후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그 국민의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당 후보 4번 후보로 출마를 해서 소위 경선 내지는 서울시장 후보가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고 출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주 화요일날 국민의힘당이 하고 있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만들어주면 자기가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내 말씀 끝까지 들어요. 그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 뭐 이쪽에 국민의당의 의원들이 공약을 조절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보도까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 시민사회에서 후보를, 제대로 된 후보를 발굴하거나 추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가 시민사회 후보로 등장했기 때문에 많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시민사회 후보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거의 방향이고,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단일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금 시민사회 단체가 이미 언론을 하고 자기들이 플랫폼이 되겠다고 하고 있고, 솔직히 저기가 뭐 물밑에서 국민의당과 접촉한 바에 의하면 그 아직까지 저쪽에서는 뭐 어떤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어떤 접촉을 하고 있지, 시민사회와 지금 광고한 그분들이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과 어떤 구체적인 협의나 접촉을 가지고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굉장히 선거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보수의 분열 내지는 오히려 저희가 잘하려고 하던 여러 가지 노력이 잘못된 선거의 결과가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첫째는 신중해야 되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하나의 후보를 만들지 못하면 저희들의 노력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에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어떻든 원래 저희 비상시국연대도 시민사회 후보를 만들기 위한 그런 플랫폼으로 출발한 건 아니고 투쟁단체로 출발했어요. 애초에 거기는 관여 안 한다 이런 스탠스도 있었지만, 결국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저희와 기존의 소위 시민사회 후보를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일단 물밑에서는 어떻든 간에 시민사회의 단합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게 첫째 저는 우선이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안철수 후보든 금태수 후보든 그 후보들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 튼튼한 플랫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그 구체적인 경선 과정이라든지 뭐 그게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배심원단을 만들 것인지 이거는 협의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불과 며칠 사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튼튼한 플랫폼을 만드는 걸 먼저 지도부에서 앞장서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인한 대표님과 우리 박성원 교수님이 변호사님이 아주 중요한 점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플랫폼이 아까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항상 보면 여럿이 되어 있는데, 그건 그거고 우리는 한번 해보자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자처하고 나선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크게 하단강으로 내고 구체적인 일정도 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의 우리가 제휴, 협력, 우리 비상시국연대와의 연대관계를 기울이는 노력을,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자. 그것이 결국은 그것도 우리가 범야권 서시장 후보 단일화의 노력의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 후보, 또 플랫폼 자체의 그 의원 확장 방안,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걸로 해서, 그럼 일하는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조직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결국엔 또 이란과도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힘당도 그렇고 시민사회의 후보로 자처하는 뭐 안철수 같은 사람도 비상시국연대 당신이 과연 그런 능력과 역할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려면 우리가 더 이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그야말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따 보시면은 이 사무실도 그런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구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열보면 이제 단체 회원 배가 운동인데, 이게 꼭 기술적으로 꼭 두 개 단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정말로 이 단체가 그동안에 해온 그 경력이라든지 활동 상황이라든지 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기에 빠진 2021년 이 재보궐선거 또 내년 대선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될 만한 그런 좋은 단체다라는 게 있으면은 여기 계신 단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우리 비상시국연대에 좀 의원 확장에 좀 도움을 해주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한 두 개 단체 회원식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단체마다 월 10만 원으로 해서 일단 매월 10만 원씩 넣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보수 상근요인데 여기 앞서서 그러면 그동안에 비상식년대가 뭐 어떻게 굴러왔느냐. 그래서 여기 사실은 못지않게 아주 거의 상근 체제로 이렇게 애써오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네 분 계시죠. 차제 여기서 한번 소개 말씀을 드리십니다. 박준식 한번 소개. 지금 그 상근 체제로 일하고 계신 수고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먼저 아까 보고를 해주신 김재형 기획위원회 간사이십니다. 상근 그리고 대변인 역을 맡고 있는 최영재 자유일보 대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3층에서 자유민주국민연합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주동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에 계신데요. 성삼령 국민노조 정치교육원장이십니다. 그 네 분이 상근으로 매일 나와서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오신 단체장님들한테 요청이 그렇게 이제 무보수로 지금 여기 와서 좀 해주실 수 있는, 저희가 아직은 그분들한테 급여를 드릴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필요한 게 이제 웹 디자이너, 홍보, 조직, 기획 등. 그래서 저희 공동대표들 7명한테도 미션을 줘가지고 그렇게 좀 그런 분들을 좀 모시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차례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실 헌신적인 분이 계시면 협조를 해주시면, 다만 사람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모처럼 사무실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상황실장, 정책실장, 기획실장, 대변인 이 체제는 이름은 지금 최소한도로 지금 박준식 원장님, 김재영 원장님, 최영재 대변인님, 또 성상근 기획위원님 네 분이 상황, 정책, 기획, 대변인 체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에서 아까 웹 디자인, 홍보, 조직, 기획 등 요인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성도 있고 헌신적인 분이 계시면은 확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과 함께 하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것이 형편이 되면 나중에 이제 물론 유급으로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동부구치소권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상시급연대가 특정정직을 위한 돌파구로서 큰 사업의 하나로서 이제 동부구치소 국가시설에서 그야말로 1,200여 명 이상의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국가가 추미애를 비롯해서 전혀 도입했기 때문에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캠프를 동부구치소 문정도 중앙캠프 차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동대표들이 매일 이렇게 번갈아 받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아까 좀 상근 체제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썰렁해가지고 너무 멀고 밀지고, 그래서 여기에도 사실은 좀 빌려서 좀 정기적으로 좀 빌려주시면 좋겠고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혹시 또 의견들이 계시면 주시면 네, 제가 좀 소환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요 제대로 활동을 못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회의하는데 뭐 그래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 사무실에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5천만 원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600만 원인데 또 다른 좀 그래가지고 월 400만 원 정도씩 내면 되는 그런 사무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도 여기 상근할 겁니다. 특히 저는 여기 아주 상근하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기본적으로 여기 사무실 돌아가는 거 뭐 총무나 뭐 재정 이런 건 빼고 아주 빼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기본이고 상황실 전체 정치 상황과 국내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24시간이죠. 그런 상황실 팀을 구성해가지고 쫙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끊임없이 또 정리를 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우리가요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당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뭐 성명만 내면 성명 내용이 좋든지 안 좋든지 다 보도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자인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내는 성명이 우리의 입장이 보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강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액션이 가해져야 보도가 된다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이 기획팀이다 이셔야 되고 기획 이런 걸 기획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지금까지 사무실도 없이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앞으로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우리가 조직을 운영해서 진짜 제1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제대로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국정을 종식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말이 긴데 다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하고 저는 이제 상근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단체를 다 파악해가지고 그 이슈에 맞도록 그 단체 분들한테 또 연락을 해가지고 오시게 하고 함께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이런 데 대한 좀 믿음도 가지시고 또 그래야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또 조언도 충고도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쉬웠던 점인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기대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한면으로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노력봉사인데 노력봉사 시스템으로 저는 이 홍보 그 정책 그런 개인 외에 우리 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최고의 브레인의 의사를 받아들일 수 있게 광범위하게 자문위원이든지 뭐든지 조직을 하는 아저씨라 그래서 최고의 법률가, 최고의 경제 이론가, 최고의 방역 연구자 등등 해서 이 국정 전반에 대한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뭐 국민의힘당이나 다른 단체보다 더 우수한, 더 어필하는 성명을 내면은 참 이 관심이 따라오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IT 시대니까 이게 빨리 확산될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가적인 그런 요소와 동시에 최후의 브레인, 만약에 농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장차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자원봉사 도와다오 우리 애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에서 그분들의 체킹을 받았으면 가령 오늘 같은 경우에 전자권 문제 보도되는 거 봤다고 장관님 계시지만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전당금지법 갖고 외교적으로 아주 코너에 몰려 있고 또 외교관 뭐 또 이 부동산 뭐 같은 또 그거 뭐 등등 해서 우리 회가 공동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회가 가진 열정 위치 이런 걸 해서 그런 단체 한번 만들어 보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뭐 이렇게 무보수 상근요원 뭐 이 말씀만 드렸는데 그게 거기서 그거 플러스해서 아주 최고의 브레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주 지도적으로 자원봉사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모셔서 자문위원회 형태로 그 아주 좋은 말씀. 그 정경호하고 저기 서로 이렇게 연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자문위원단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교수님들 한 4,100명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서 따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법률 파트 중에는 변호사 단체, 그 다음에 의료 파트 부분은 이제 의사 단체 그렇게 하면 되죠. 따로 만든다는 건 난도 아무 생각이 그리고요, 전직 장차관들이 일을 알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장면을 보여야지 교수들은 책만 봐서 몰라요. 그러다 너무 교수 쓰면서부터 우리나라 망한 거예요.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차관님들이 오실만 해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현실적으로 그것으로 도와달라. 그럼 옵니다 다. 예. 전 좋은 말씀입니다. 약간 자문기구, 그래서 약간 최고의 국회의원을 모시자. 그거는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칠 때도 되어가는데요. 이 조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이제 출범한 지도 몇 달 됐고 사무실도 생겼잖아요. 한 달 보름인데 이제 실적을 내야 됩니다. 이제 실적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우파에서 지금 제일 답답한 부분이 지난 4.15 총선, 미국은 되고 4.15 총선이 부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끼리 엄청난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당을 설득을 해서 누구 편으로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끼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 실적을 만들려면요 우리 공동대표한테 제발 연구해주고 정말 오늘 윤상현 의원님이 잡으셨는데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정권 바뀌면 부정선거를 다시 조사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선거가 있잖아요. 보궐선거, 지자체 선거, 대통령 선거 있는데 선거법 개정을 아직도 한국당이라 하여튼 국집당인지 저쪽 놈들은 말을 안 들으니 오늘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발 윤상현 의원님이라도 좀 총대를 내서요. 선거법 개정에 원포인트라도 우리 연석회의에서 제안을 해서 했다면 우리 시민사회도 하나 성과가 있어야 보람이 있고 우리가 싸우는 좀 티가 나지. 아무리 뭐 동성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맥만 빠진단 말이에요. 선거 결과도 안 좋은데. 그래서 국회의원 몇 사람이라도 국회의원 몇 명이라도 입법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QR코드를 앞으로 못 쓰게 한다. 부정이고 뭐고 떠나서 우리가 제일 답답해하는 QR코드는 안 쓴다는 걸 명백하게 선거법에 집어넣거나 사전선거 방식을 좀 더 치밀하게 사전선거를 없애면 나는 좋겠는데 거기는 워낙 또 반대가 큰데니까 그러면 사전선거를 두더라도 본선거하고 좀 더 날짜를 밀접시켜서 그 사이에 변동이 없게. 아니 적습게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적석하든지 어쨌든 그런 방식을 몇 가지 우리 시민사회에서 준비한 게 있을 겁니다. 워낙 지금 애터지게 싸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우리가 대변은 못하더라도 앞을 위해서라도 그걸 우리 연석회의에서 그런 자그마한 성과를 하나라도 만들어내고 다행히 여기 우리 윤 의원님 또 홍 의원님도 계시니까 내가 아까운 시간을 일부러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작은 성과를 작은 성과가 아니에요. 큰 성과. 그런데 이놈의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 그래서 제발 우리 여기 다행히 정치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니 선거법 개정에서 내가 이익 보는 거 없어요. 난 안 할 테니까. 정치인들이 이익 보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 연석회의에서 이건 좀 결의를 해서 선거법을 복잡하게 뭐 한 수백 조 되는 거 다 고치지 말고 몇 가지만 사전선거를 뭐 좀 더 단축, 지금 이틀입니다. 단축하거나 본선거에 좀 더 붙이거나 좀 그 다음에 뭐 투표함을 보관할 때 뭐 24시간 CCTV를 한다거나 이런 디테일한 걸 몇 가지만 하면은 저희 민주당도 거부할 명분이 없게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연석회의 성과를 일부 성과를 물론 구치소에 가서 또 데모도 하지만은 사실 저것도 출구 전략이 필요해요. 날은 추운데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하나씩 만들어서 뭐 국진당 김종인이 찬성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무소속이 중심이 될수라도 제발 그렇게 해야 우리 우파 분열이 좀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말씀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우리 여기서 그러면 의견을 시킵시다. 사실 그거는요, 저는 그런데 그거는 좀 더요 자세한 기획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그래서 통과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숫자가 많이 없어도 입법 청원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10만 명이 이제 게시판에 올려서 하게 되면 그거 이제 청원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걸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법이. 국회 게시판에서. 그래서 입법 청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번에 이제 4월 선거에 하려면 굉장히 서둘러야 되니까 검토고 뭐고 간단하게 하자. 간단하게. 연상현 위원님. 위원님 저기 거기에서 처음에 재검표 그쪽에서 요구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압력이 들어간 거라고요. 다시 해봐요. 이쪽도 쏟아지니까 그거 절대로 하지 말라 해서 바로 포기한 거지. 그 사람이 나라도 재검표를 그 회의 앞으로 향후 회의 운영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40여 개 단체가 모인 연석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대표들이 모여서 5분씩 이게 3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대부분 점잖으신 분들 모셔서 간략하게 말을 한 번에 시간이 닿게 되는데 그래서 사무에는 공동대표만 9명이기 때문에 일단 공동대표에서 연석회의가 해야 될, 식회의 해야 될 일을 정리를 해서 회의 전에 공지를, 회원님한테 공지를 하고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모인 데는 합의된 의견을 갖다가 통보하고 아주 극히 문제된 내용에서 크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되지 여기서 모든 것을 동의를 받아서 이걸 운영하려면 안 된다. 그래서 공동대표 9명만 해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모든 걸 결정하고 참여단체는 공동대표단 결정사항에 대해서 일단 위임을 하고 거기서 미리 알려주면 회의 전에 알려주면은 거기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 되거든요. 카톡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박인환 대표님이 이제 그 선거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러면 이 비상시국연대 1차 단체장 대표회에서 그럼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그 개선 방안을 우리가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몇 명을 잡아야 돼. 우리 윤상현 의원님도 오셨으니까요. 우리 윤 의원님 하시겠지. 그럼 윤 의원님 출두해서. 이것도 뭐 홍 대표. 저기 그거 하나라도 하면은. 하나라도.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회의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어요. 근데 지금 타이밍상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사전투표를 선거법을 한번 건드리지 않는 거는 이건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산하게 들어서 그렇게 부정선거가 다 증거가 차고 넘치고 우리나라도 차고 넘치고 사전투표가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 국민들도 알고 저희 스카이데일리하고 자유시민연대에서 청년들한테 다 손에서 지금 깃발 들고 요소 의식을 다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 많이 정말 부정선거 맞나 봐 이런 인식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 타이밍상 아무리 바빠도 이걸 빨리 해야만 아니 선거는 국민이 하고 대표는 권력이 하면 우리는 아무리 여기서 애쓴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당선시키는 게 우리 목적인데 당선을 시키려면 선거법이라도 아주 디테일하게 좀 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힘당에서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몇 분만 여기 지금 홍준표 의원님 우리 윤상현 그럼 이제 조직 활성화 방안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정책 자문기구 그 최고의 브레인을 이제 모시는 그걸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하신 이제 선거법 개선 방안 뭐 사전 선거라든지 뭐 QR 코드라든지 이런 거를 적절히 좀 빠른 시기에 좀 발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는 그 다음에 전체 대표회의를 열 때는 이 효율성을 위해서 공동대표단들이 노력하자 그런 걸로 해서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안건 두 번째 크게 보면 두 번째 안건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타 토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토의를 더 하실 분 충분히 지금 토의가 됐다고 보고요. 다음 공지사항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3층이고요. 또 6층에 가시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비상시국연대의 본진이 있습니다. 본진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4시부터 사무실 개소식을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그 시간 남아있지만 잠시